네, 안녕하세요. 박민영 씨 소개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저희 이제 영어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뭐 몇 학년인데요? 한 명은 고 1학년이고, 한 네. 명은 중학교 1학년이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담 노하우 학상노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 5일차 감정 반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입 상담 절차 가운데 마지막 절차, 상담 종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상담을 마칠 때쯤 되면 감이 오시죠? 등록할지 안 할지. 그러면 원장님은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하시죠? 사실 등록하는 학부모는 어차피 등록하기 때문에 상담하시다가 원장님이 다소 실수를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는 충분히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상담을 종료하실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그냥 나가버리는 학부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 엄마들의 수다 모임 기억하시죠? 잘 아시겠지만 원래 부정적인 소문 더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록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나쁜 소문만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상담이 끝난 뒤에 꼭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담 내내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원장님이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학부모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등록 실패가 오히려 원장님에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담이 없었다면 원장님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가 나갈 때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상담을 종료할 때 등록할 것 같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특히 상담 내내 원장님이 정성을 다해서 상담하셨는데 학부모가 내내 시큰둥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허탈한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대부분 원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가 원장님에게 원장님은 제게 중요한 타인이십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어요? 언젠가 제가 심리학과 교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고맙네. 그런데 그건 방 선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나한테 강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 선생처럼 똑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5일 동안 제 강의 들으셨죠? 어떠세요? 제 강의는 똑같죠?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저 그렇다. 또 어떤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느낌이나 뒷생각은 주관적 해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장님과 상담하더라도 학부모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학부모를 만나더라도 말려들지 마시고 원장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셔서 나가실 때 귀한 대접 받았다는 기분이 들도록 마무리 느낌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뒷생각입니다. 대면 상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상담 초기에 형성되는 느낌이 첫인상이라면 상담이 끝난 뒤에 형성되는 느낌이나 생각은 뒷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받아놓으신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방문 감사의 글과 함께 상담 중에 학부모가 요청했던 부분을 어찌 할지에 대해서 관련된 글도 남겨놓으면 더 좋겠죠? 원장님의 느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학부모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실행하시다 보면 언젠가 다시 등록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아시죠? 사실 신입상담은 한 명의 학생이 등록해서 그만둘 때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입상담은 한 차례만 발생되는 과정이라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일단 등록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신입상담 성공률이 원장님의 학원 성공률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신입상담이나 학원 운영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일, 즉 관계 중심입니다. 학원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학부모와 다투게 되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설령 원장님과 친한 학부모가 원장님 앞에서 원장님 편을 들더라도 뒤돌아서서는 결국 다른 학부모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원장님과의 관계는 원장과 부모의 관계이지만 부모들끼리의 관계는 부모와 부모, 이웃과 이웃의 관계, 동네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원을 끊어버리면 되지만 동네 사람, 이웃의 관계 끊으면 자칫하면 엄마들끼리 속된 말로 왕따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아지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 가지 대안이 있죠? 첫째는 좋은 소문이 돌 수 있도록 원장님 편인 학부모에게 더 집중하거나, 두 번째는 차량을 운행해서 다른 동네 학생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거나, 세 번째로 다른 동네로 학원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은 어찌 보면 결국 동네 장사입니다. 그래서 동네 인심, 동네 관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상담입니다. 상담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은 상담의 연속입니다. 다만 신입상담은 등록에서 퇴원까지의 상담, 전체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원장님이 상담을 끝내시면 학부모는 언제 뒷생각을 말할까요? 학원 문을 닫고 나간 뒤에 원장님이 안 들리는 거리에서 말합니다. 소개해줘서 와봤는데 별로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학원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희 학원 앞을 지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요, 다 소개로 와요. 라면서 상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학원 문을 나서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요약해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 기술 배우셨죠? 요약은 학원비 결제하기 전에 최종 굳히기 작업입니다.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니즈와 원장님 학원의 수업이 100% 일치했다는 생각이 들 때 수강료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잘 선택했다는 기분이 들 때 학부모는 값을 지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약은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1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학생의 문제점과 수업의 방향, 수업 시간, 준비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는 사소한 마무리에 감동합니다. 혹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사시면 어떻게 하세요? 매장 직원이 샘플 꼭 챙겨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하세요? 묻죠? 샘플 없어요? 마치 줘야 되는 걸 왜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달라고 하시죠? 샘플 받으면 어떠세요? 바로 카드 꺼냅니다. 샘플까지 받았는데 그냥 안 사고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샘플, 다른 회사 샘플로 주나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결제하기 전에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원 등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학원과 관련된 제품, 예를 들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책자라든가 원장님이 쓰신 책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학원 등록해줘서 고맙다고 관련 없는 화장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학원비나 깎아주지, 돈 잘 버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이거 어머님에게만 이라는 말 선물 주면서 꼭 덧붙이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 그게 뭐죠? 돈 받는 일이죠. 수강료 결제받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수강료 깎아달라는 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불쑥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보는 학부모 가끔 있죠? 정말 속상하죠. 선물까지 다 챙겨줬는데. 다시 한번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 볼까요? 화장품 값 깎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죠? 혹시 백화점 카드 있으세요? 10만원 이상 사시면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죠. 매장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페이와 같이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결제를 권한다든지 아니면 카드사마다 혜택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카드사별로 혜택 정보를 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불쾌하다는 식으로 결제만 처리하시면 속으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